3포인트입니다. 대범투자자분의 조성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장 어떤 점들 보고 계시는지 포인트 3가지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좀 전에도 나왔는데 우주항공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관련된 재료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그래프 이래가지고 코로나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나 했더니 네. 이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라고 하는 게 발사가 됐다고 우주항공 쪽에 이런 뉴스도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과 나사가 협력을 한다 등등의 뉴스들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한 주 전부터 조금씩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재료가 많더라고요. 우주항공 오랜만에 봅니다. 그 사이에 맞습니다.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재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먼저 배경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좀 내용을 이어가 볼게요. 자, 최근에 점점 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조선 이런 분야들이 작년과 또 올해 상반기에도 미중이 첨예하게 다툰 분야였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해서 미국과 중국이 중국이 우주 시장에서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내용을 보니까 2030년 되면 중국이 이제 유인 사람이 타는 달에 우리가 가겠다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해서 이제 달에 건설 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달에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발전하는 부분들을 미국이나 유럽 그런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의 그런 행보들을 마냥 둔다 본다면 결국에는 지구를 둘러싼 모든 우주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흔히 나오는 멜론은 지금 달, 화성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결국 지구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안보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내일 또 미국 대선이 있지만 트럼프 대 해리스도 상관없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욱더 우주에서의 미중 경쟁은 더욱더 치열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주에 전략을 볼 때도 이렇게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점점 더욱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한데 지금 최근에서야 우주 쪽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또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더 추가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우주 산업을 주로 이제 워낙 큰 돈이 필요하고 또한 장기간의 그런 R&D가 필요하다 보니까 되게 정부가 주도했었죠. 그래서 막대한 정부 자금과 세금 가지고서 주도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 이곳이 이제 더욱더 발전하면서 점점 더 전 세계 우주 시장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더욱더 주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새로운 우주 발전에 대한 시대, 뉴 스페이스라는 용어로 우리 통칭하는데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한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민간의 자금들로 더욱더 우주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 훨씬 더 예전과는 다르게 훨씬 많은 그런 위성들이 발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위성 발사 부분과 또한 만드는 부분 이런 쪽에 해당하는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한 화면도 있지만 점점 더 지금 2021년 대비해서 지금 글로벌 인공위성 배치량도 본다면 25년, 30년 지금 2021년과 대비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대한 성장성이 열려 있는 시장이 지금 곧 다가오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이런 좀 시점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도 위성 관련해서 또 좋은 이슈가 또 있습니다. 물론 올해 5월 달에 우리 우주항공청 개청도 물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위성 서비스인 스타링크 드디어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때 아마 내년 1분기 때 예상될 걸로 전망되는데 서비스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타링크 관련한 이런 투자 아이디어, 이런 키포인트에도 국내 기업들 반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요한 키포인트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는 스타링크를 만드는데 부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업체들을 관심주로 둬야 되는 건가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로 종목을 볼 때는 종목들이 사실 우리 우주항공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스타링크 스페이스X 이쪽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뉴스페이스 말씀드리면서 점점 위성 발사되는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 크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자, 그럼 종목적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좀 가져온 종목은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놨는데, 차트 말씀드렸는데, HVM이라는 종목을 오늘 좀 자신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뭐 오전장 중에 17,500원 뚫으면서 거의 8% 이상 상승했다가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저항 매물로 맞고 나오면서 좀 밀렸지만, 전 지금도 충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타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 아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기업이 잘하는 일은 그 진공 상태에서 금속을 용해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술력들이 특히 우주 항공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 기업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스페이스X,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미 지금 스페이스X의 부분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제가 아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X 기업이 특히 더 강점 있는 부분이 로켓을 재발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그런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수익을 벌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HVM도 그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횟수가 증가하고, 또 더욱더 고차원적인 그런 우주항공 쪽 로켓의 엔진 개수가 증가하는 부분, 이런 두 가지 트렌드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모두 다 수혜 볼 수 있는 트렌드로 HVM이 실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우주항공 관련한 금속 수요 때문에 내년 4월 달부터 이 회사의 첨단 금속 생산 능력이 현재 대비해서 무려 4배나 증가합니다. 이미 캐파 증설을 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해놓고 있고 양산이 4월부터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볼 필요가 있고요. 잠시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증권가에서의 이익 전망치를 본다면, 현재 지금 이 부분은 2024년의 모습인데, 물론 올해에도 아직 당장 매출과 영업이 큰 폭 상승은 아니지, 숫자는 크지 않지만 성장성에 대한 방향성을 본다면 2022년부터 23년 또 올해 더 나아가서 2025년, 26년 매 연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트렌드에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다 하는데, 그런 증가 폭은 내년도, 내후년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지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만약 궁금하시는 차트를 좀 볼게요. 6월달 상장한 이후로 지금 8, 9, 10월달에 물론 저점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17,500원을 못 뚫고 있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본다면 상단은 막혀 있지만 저점이 올라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만간 상단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아래에 선은, 빨간색 선은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그런 누적 그래프예요. 점점 기관이 물량을 강하게 사면서 이 종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보고 있는데, 이 종목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최근에 10월 달에 저항이었던 17,500원, 이 정도 좀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 2만 원대 최소한 2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맥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보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마블 영화 제가 좀 좋아하는데 거기 네네. 비브라늄이라고 맞습니다. 네. 상당히 좀 희귀금속 나오거든요. 이런 네네. 거 만드는 업체라고. 비브라늄, 아만타디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네네.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접근해도 좋다. 참고로 공모가가 1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25,000원 정도까지 보신다. 그리고 우주항공 소개해 주실 만한 종목 또 있나요? 네, 한 종목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했거든요. 컨텍이라는 종목도 컨텍. 한 가지 같이 볼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우주 지상국을 설계를 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위성 데이터 관련한 그런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우리가 볼 기업인데, 특히나 발사 위성수가 점점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컨택이 설치를 해야 하는, 가동을 해야 하는 지상국 개수가
늘어난다. 이런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현재 우주항공 글로벌 트렌드와 정확히 부합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기업이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기업도 최근에 내내 빠지면서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8월, 9월, 10월 내내 8,000원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3중 바닥 확인하면서 반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11월 달 사이클 내에 지금 10월 달의 고점이었던 오늘도 물론 뚫다가 밀렸지만 다시 한번 11,000원 또는 11,500원 라인 저항을 뚫을 때는 그때는 정말 시원하게 단기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11,000원대 이하에서는 우리가 좀 야금야금 물량을 좀 모아간다면 이 종목으로도 우주항공 트렌드 다시 한번 왔을 때 큰 우리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 종목 한 번 더 선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워낙에 또 이 산업이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 종목 고르시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두 종목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HVM 그리고 컨텍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게임주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보고 계시는 보유자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연말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게임 섹터 성수기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 전 발표된 NC소프트의 충격적인 실적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반면에 잘 가고 있는 뭐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게임주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게임주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쪽에 포인트 맞추고 게임주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우리가 게임주를 잘 봐야 되는 게 좀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원래부터 게임 섹터는 3분기가 좀 비수기고요. 4분기가 최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때에도 또 우리 게임 관련해서 또 그런 지스타 11월 14일 날 일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몰려있는 이유가 그렇고요. 되게 이제 연말, 특히 내년도 상반기 때 공략을 할 그런 이제 신작 게임들이 발표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각 게임사마다 핵심적인 그런 게임 어떤 콘텐츠에서 대규모 또 업데이트가 대부분 11월, 12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 섹터는 지금도 봐야 되는데 어제 또 좋은 내용 나왔죠. 자, 중국이 내년 말까지 한국 무비자 입국 15일 이내에 이런 이슈 나왔는데 당장 뭐 게임 종목이 뭐 방문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경색되었던 한중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 여기에서 지금 게임 우리가 파노 중국에 진출할 때 필요한 외작 파노가 이번 올해 2월달 6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10월달에 말해도 한번 나왔는데 이런 파노 관련한 그런 기본적인 부분도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투자 심리 호조와 실제 국내 대표적인 게임들이 중국에 더욱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는 그런 트렌드가 다 이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마침 타이밍도 맞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1월, 12월에는 게임 섹터 성수기이자 투자 심리 호조로 인해서 볼 필요가 있다. 드리는 좀 말씀이고 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게임 종목들도 좀 종목이 많거든요. 뭐 우리가 NC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뭐 12년 만에 첫 적자를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NC든 넷마블이든 펄어비스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보는 올해 연말에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우리가 봐야 하는 게임 섹터에서 크게 봐야 할 트렌드가 좀 세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첫 번째로는 특히 아직은 우리가 좀 어렵지만 콘솔 쪽. 유럽과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게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콘솔 쪽에서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고 야금야금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게임 회사란다면 꼭 집중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 트렌드로는 우리가 워낙 지금 거의 20년 동안 MMORPG 게임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사행성 논란, 도박 논란이 있으면서 많이 지금 좀 안 쉬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체질을 바꾸면서 이제 MMORPG에 치중되어 있는 게임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또한 새로운 쪽에서 장르에서 매출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변화에 투자자들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변화니까 꼭 메모 한번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요즘에는 게임 패키지를 사는 것보다 스팀 플랫폼에서 많이 게임을 구매합니다. 스팀이라고 해서 대부분 게임들이 이제 업로드되어 있는, 등재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일정 금액을 내면 전 세계 대부분의 게임들을 간단하게 다운로드 하면서 우리가 게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봤었던 어떤 실물, 뭐 CD나 그런 것들이 아니겠죠. 근데 이런 스팀에서 소비자들이 몰리다 보니 스팀에 출시를 하고 판매량이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내에 좋은 모습 보이게 되면 이게 또 입소문이 나고 순위에 랭크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콘솔 게임에 잘하고 있는 기업들
또 두 번째, 탈 MMORPG를 하고 있는 기업들, 마지막 스팀 플랫폼에서 잘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보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콘솔은 하드웨어고 네네. 스팀은 소프트웨어의 플랫폼인 거죠? 다른 거죠? 별개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종목들을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져온 종목은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 아시는 종목이겠지만 중국에서 워낙 장기간 인기를 끌고 있는 던전 앤 파이터, 워낙 획기적인 정말 IP였고, 또한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에 블루 아카이브, 이런 게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5월 달에 던파 모바일 중국에서 흥행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퍼스트 디센던트 게임도 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요, 다음 주에 14일 날 있는 지스타 일정, 이때 7년 만에 메인 스폰서가 맡았고요. 가장 넓은 많은 부스를 이번 확보하면서 대대적인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가 또 이번 지스타 행사 때 아마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라는 좀 기대가 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이전에 있었던 독일 게임스컴 도쿄 게임쇼 이때도 호평받았던 게임인데 이번 지스타에도 발표를 합니다.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는 이번 7월, 8월 달에 퍼스트 디센던트 관련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가 트래픽이 빠지면서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 상반기 때에 함께 해서 지금 14,000원대, 16,000원대 이 정도 지금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와 있는데, 저는 이 라인을 조만간 11월, 12월에 시원스럽게 돌파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되고 있고, 지금 주가가 퍼 기준으로 13배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저는 이 박스권 내에서 여러 번 모아간다 한다면 우리가 연말에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간략하게만 볼까요? 네, 그럴까요? 이 기업 제가 한 가지 가져온 기업인데, 원래 하나만 가져올라 했는데 하나 더 가져왔어요. 종목은 시프트 업이라는 게임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매니아들만 좀 좋아하는 서브컬처 게임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점점 이미 해외에서는요, 서브컬처 장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중국 게임자 이용자들도 서브컬처 게임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도 승리의 여신 니케 이 게임으로 중국에서 아마 좋은 모멘텀을 보일 전망인데, 내년 상반기 때 출시하니까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도 바닥에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10월 초에 고점 라인을 뚫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 저는 지금 6만 원대 후반 이 부분은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게임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코스피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외국인이 지난달 말에 삼성전자 좀 돌아오나 싶었습니다. 근데 아니었나 봐요. 이틀 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꾸준히 매도 대응을 펼치면서 여전히 삼성전자 5만 원권 중후반을 헤매고 있는 흐름입니다.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 특히나 하이닉스가 6%나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 오늘도 부진한데요. 삼성전자 반등 언제쯤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가능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고, 좀 누구는 뭐 7층이다, 누구는 8층이다, 맞아요. 많이들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도 많이 좀 조언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시는데, 우선 지금 이 종목은 어제 특히 또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 CEO가 SK 하이닉스의 HBM이 더 많이 필요하다 내용 나오고 있다 보니, 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내내 지금도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양 HBM3 이 8단 퀄 테스트 통과 아직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1년 이상 투자할 그런 목적이 아니란다면 지금은 신규 접근이나 추가 매수는 저는 좀 지양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두 가지 내용이 나와야지만 의미 있는 반응 나올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빠르게 엔비디아향 HBM3 이 8단 퀄 테스트 통과 나와줘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가 레거시가 아니라 AI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D램에 대한 미세 공정도 지금 SK 하이닉스에 처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HBM 실력이 안 나오는데, D램과 특히 파운드리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새로운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더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게 나와줘야지만 의미 있는 외국인 순매수로 6만 원 저항 라인을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비중 추가든 신규 매수든 좀 더 짧은 관점에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6만 원을 뚫은 다음에 그래서 6만 원 뚫은 다음에 6만 원에서 6만 1천 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뚫고 나서 안착하는 모습 그 모습이 나와주고 그거를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런 조건에 나왔을 때로만 우리가 그때 한번 매매를 좀 해보시는 부분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주가 상황이 확실히 좀 돌아섰다. 네.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 그때만 삼성전자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간략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뵈서 고맙습니다. 네.